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부 폭로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직접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직후 벌어진 일인데 이건 단순한 에피소드로 넘기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지은 위원장이 겪고 들었다는 이 사건은 같은 당 안에서 그것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자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4일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라이브에 출연한 이지은 위원장은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현직 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아까 인천시당 사건 말씀하셨잖아요. 그 또 비슷한 게 그 전에 뭐가 있었었냐면 지역위원장들 이렇게 모이면서 전혀 이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 대선 너무 잘했다. 지역위원장들 모이면서 누가 이제 소고기를 사주겠다 한 거예요. 모 국회의원이. 그래서 박찬대 의원도 인사하러 간다 그러고 정청래 의원도 인사하러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고 전화를 했더니 그 국회의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갔거든요. 둘 다? 아니요. 박찬대 의원만. 이 국회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청래 의원님만? 네. 제가 그거를 정청래 의원님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매너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지역위원장들 이렇게 모아놓고 소고기 사겠다고 하면서 가겠다는 후보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간다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경선 기간 동안 정청래 대표 뼈가 살이 타버렸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선을 승리한 뒤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국회의원이 소고기를 사주겠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시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에 인사하러 가겠다고 전화했더니 그 국회의원이 대놓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건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박찬대 후보는 오라고 했다는 거죠. 같은 당 의원이 인사하러 간다는데 오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선이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인사하러 간다는데도 이를 막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당대표 선거운동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배척하는 이런 몰상식한 처사는 민주주의 정당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이지은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정청래 의원과 직접 통화하며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정 의원은 통화에서 내가 간다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대우를 받고도 웃어넘겨야 하는 현실 자체가 참담합니다. 정치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다는 이유말로 정청래 의원을 배척하고 인사조차 못 오게 막은 국회의원.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데요. 이런 구태정치와 편가르기 정치야말로 민주당이 진짜 끊어내야 할 적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가 아닌데요. 패거리 문화, 편가르기, 줄 세우기, 계파 정치가 근본 문제인 거죠. 대선이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벌어졌던 이런 갈등과 분열은 참담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황당한 장면들로 연출된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괴기한 장면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결국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는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도 당대표를 모욕하고 대놓고 차별하며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건 배신이고 결국 민주당이 망하라는 행동과 다를 바 없는데요. 정말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게 계파 정치가 아니면 대체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빠지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지금 당장 잘못을 바로잡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어느 의원이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당의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인은 누구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삼부토건 시즌2 특검은 웰바이오텍 부당이득 390억 원을 수수한 이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삼부토건에서 웰바이오텍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 전환사채 헐값 매각과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3월 정무위 현안 질의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민주당에서는 금융당국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8개월 이상 침묵하고 있다는 의혹을 김건희 특검에 전하며 수사 촉구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늦은 만큼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공개하며 주가를 3배 이상 부풀린 뒤 전환사치를 대규모로 매각해 최대 39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삼부토건 부당이득 369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또한 당사 전환사채 매각을 중개한 와이즈 퍼시픽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이후 벌써 19일째 도주 중에 있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 조작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인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억 원의 부당이득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또 김건희 여사나 지난 정부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김건희의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민낯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드러나는 정황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어서 충격파가 크지 않겠지만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 충격의 서막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김건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냥 기업 하나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국제적 재난을 악용해서 특정 기업 주가를 띄우고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은 전쟁 재건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흘렸고 그 과정에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주식 사기가 아니라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입니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삼부토건 회장과 전 대표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는 특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성과였는데요. 더 놀라운 건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까지 소환돼 조사받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내일 소환되는 김건희를 통해 진실을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대부분 모르소회와 궤변이었고 필요한 증거는 이미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특혜와 면죄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이 소환 조사는 국정농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김건희가 사용한 비화폰의 등록명이 영부인님이었고 열람 권한은 대통령과 같은 A그룹이었다고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정보기관이 관리하는 국가보안 시스템을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상 그림자 대통령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동안 김건희가 외교 현장에 따라붙고 대통령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가 단순한 내조를 넘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건 사적 권력 남용이 아니라 헌정 파괴입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뒤늦게 고개를 돌리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기막힌 이야기들이 줄줄이 터져나올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김건희는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으로 불렸던 만큼 그 실체가 드러날 경우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이기붕 일파처럼 지금 이 부분은 한국 민주주의를 망친 대표적 인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김건희 개인의 일탈이 아닌데요. 이 모든 범죄는 윤석열이 권력을 깔아준 판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비화폰까지 사용하고 전쟁을 틈타 주가 조작에 개입했는데요. 국가안보기밀에 접근했던 그 모든 순간에 윤석열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의 끝판왕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최순실 때도 충격이었지만 이번 김건희 게이트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이며 국제적 파장을 동반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국가 권력, 외교 정책, 주가 시장, 심지어 전쟁까지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김건희 당신의 이름은 역사의 죄목 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선거 직후에 특정 정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뭐랄까 내부 증언 같은 거고요. 이지은 위원장 관련 내용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특검 수사, 그중에서도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김건희 관련 특검 수사 내용이죠? 오늘 자료가 정치권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나 또 권력형 비리 의혹 같은 우리 사회의 좀 민감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 속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히 짚어보고 그 의미까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공된 내용에 좀 집중해서 그 핵심이랑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대선 승리 바로 직후였다고 하는데요. 지역위원장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한 국회의원이 이제 소고기 사겠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자리였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정청래 의원이 인사채 들르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그 자리를 주선한 국회의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놓고 그랬다는 거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박찬대 의원은 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단순한 뭐 해프닝이나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선거 끝나자마자 시작된 당내 어떤 계파 갈등, 이걸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거죠. 아, 선거 직후부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패거리 문화, 편가르기, 심지어 계파 정치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당 통합을 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야 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이런 행태 자체가 좀 없어져야 할 구태 정치다라는 점을 이 자료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네요. 선거 이기고 나서 바로 저런 일이 있었다니 참. 네, 그렇죠. 당의 동력을 갉아먹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김건희 관련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일단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얘기가 나오네요. 아, 네.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관련이죠. 맞습니다. 이 회사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이용해서 주가를 3배 이상 부풀렸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네. 그 후에 이제 전환사채 매각해서 약 390억 원, 이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390억 원이요? 이게 삼부토건 부당이득 추정액보다도 더 큰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삼부토건이 한 369억 원 정도로 추정되니까 그걸 넘어서는 규모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도주 중이라고 하고요. 도주 중이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겁니까?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 때문인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김건희의 연루 가능성, 이 의혹 때문에 파장이 커지는 거죠. 자료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발언에 인용하잖아요. 큰 거 한 방 터질 것이다. 아, 네네.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 수사가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특히 전쟁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면 이건 단순 금융범죄가 아니라 거의 국정농단 수준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용어가 정말 세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특검이 삼부토건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한 걸 이 수사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사용했다는 그 비화폰 문제요. 아, 네. 암호화된 휴대전화 말이죠. 네. 그 전화기의 등록명이 영부인님이었고 열람 권한 등급이 대통령이랑 똑같은 A등급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안보 관련 정보의 최고 수준으로 접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김건희 씨가 단순한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뭐랄까 사실상 그림자 대통령처럼 움직였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림자 대통령이요? 네. 예전에 나왔던 외교나 인사 개입 관련 의혹들 있잖아요. 그것들과 이 비화폰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이게 개인 비리를 넘어서 헌정 파괴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헌정 파괴라니 정말 심각한데요? 네. 김종약 전 국힘당 최고위원조차도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니까요. 그 실체가 만약 명확히 드러나면 파장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럼 자료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한 권력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의혹의 바탕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있고 이 권력이 어떤 식으로든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좀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오늘 살펴본 자료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정당 내부의 어떤 분열 모습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씨 관련 특검 수사가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들과 함께 국정농단, 심지어 헌정 파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비화폰 문제는 정말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료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어요. 시작이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룬 이 사건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정치와 자본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하는 점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